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어 독해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저와 함께 매일매일 영어 독해를 해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분명 영어가 매일매일 늘고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이제 조금씩 느끼실 텐데요. 이렇게 앞으로도 저와 함께 영어 독해를 꾸준히 해가다 보면 영어 독해만 느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이렇게 영어 전반적으로 실력이 다 상승하게 되니까요. 앞으로도 저와 함께 독해 공부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문장의 주어는 an artist네요. artist 하면 예술가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술가라는 것은 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예술가는 어떤 사람이냐면 is someone, 어떤 사람이라고만 말했습니다. someone이라는 뜻은 누군가 혹은 어떤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밝히지 않고 뒤에 who를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어가 쓰여지는 방식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했는데요. 내가 무언가를 설명해야 될 것이 길 때는 이렇게 의미가 없는 단어를 써주고 뒤에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식으로 영어는 쓰이거든요. 그래서 artist, 예술가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고 who를 썼습니다. 제가 사람 뒤에 who가 나오면 뭐라고 했죠? 앞에 있는 사람을 설명해주는 관계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라고 그냥 해놓기만 하고 뒤에 구체적인 설명을 우리말은 앞쪽에 하지만 영어는 제가 뒤쪽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군지인지 드디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should raise questions. raise라는 단어 아시나요? 흔히 raise라고 하면 뭔가 들어 올리다 혹은 무엇을 들다 이런 뜻으로 제일 많이 쓰여요. 예를 들면 우리가 손을 이렇게 번쩍 드는 거 있잖아요. 그게 raise a hand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할 때 이렇게 손을 번쩍 들잖아요. 그럴 때 들다란 뜻도 있지만 뒤에 이렇게 questions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질문을 제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술가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should, 뭐뭐 해야만 하는 사람. 뭘 해야 한다? raise questions. 질문을 던지는 사람, 질문을 이렇게 제기하는 사람이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rather than이라는 비교급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니냐면 rather than, 이런 사람은 아니래요. give answers. 답을 주는 사람은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우리말과 영어가 정말 다르죠. 만약 제가 이 문장을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번역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한번 봐보세요. 예술가라는 사람은 하고 여기를 읽어야 됩니다.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다 라고 맨 뒤부터 이렇게 거꾸로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영어를 그렇게 읽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글은 쓰여진 순서대로, 우리가 한글을 읽듯이 영어도 당연히 쓰여진 순서대로 읽어야만 하는데요. 영어가 표현하는 방식과 우리말이 표현하는 방식이 반대인 경우가 많아서 영어를 읽을 때는 영어식으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영어의 특징은 추가적인 정보를 늘 뒤쪽에 던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도 순서대로 읽어보면 예술가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raise questions,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란다. 뭐보다? rather than, 요런 사람은 아니야. 어떤 사람은 아니냐면 give answers, 해답을 주는 사람은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과 정말 다르죠. 하지만 영어가 이렇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는 우리도 당연히 이렇게 읽어야만 합니다. 그럼 다음 문장 함께 살펴볼까요? 자, 이번 문장의 주어는 the hole이네요. the hole 하면 구멍이란 뜻입니다. hole은. 그런데 어떤 구멍인지 추가적인 설명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동사 자리에 제가 동사가 바로 나오지 않으면 설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멍인데 어디에 있는 구멍이냐면 in the wall. wall 하면 벽이라는 뜻이에요. 벽. 우리 벽 있잖아요. 그 벽이 wall입니다. 그래서 벽에 있는 구멍, 이런 식이에요. 영어는 늘 이런 식입니다. 우리말은 어떻게 쓰죠? 벽에 있는 구멍이라고 해서 벽에 있는을 앞쪽에 쓰고 구멍을 뒤쪽에 쓰잖아요. 하지만 영어는 어떻게 쓴다? 구멍을 앞에 쓰고 벽에 있는을 뒤쪽에 쓰는 게 바로 영어 방식입니다.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그래서 구멍은 구멍인데 어디 있는 구멍이다? 벽에 있는 구멍은 하고 동사가 드디어 나왔네요. has to, have to, has to. 우리 배웠죠?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만 하냐면 be fixed. fix 아시나요? fix 하면 고치다라는 뜻인데
be fixed라고 쓰여서 비동사에다가 이렇게 ed가 붙었네요. 이거 제가 뭐라고 했죠? 이제 꼭 기억을 해주셔야만 되는데요. 이거 벌써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비동사 다음에 이렇게 과거 분사 형태로 쓰여지면 수동태라고 했잖아요. 수동태는 뭐다? 앞에 있는 주어가 이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행동을 당하게 되는 입장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구멍이, 벽에 있는 이 구멍이 스스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고치는 요 행동을 당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벽에 있는 구멍은 고쳐져야만 한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간단한 문장이지만 영어로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많이 담고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강조를 해보았습니다. 그럼 또 다음 문장 살펴볼까요? 자, 이번 문장은 명언이네요. 한번 명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op 하면 꼭대기라는 뜻이잖아요. 맨 위를 탑이라고 하죠. The top of one mountain. mountain 하면 산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산의 꼭대기는 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어느 산의 꼭대기는 always, 항상 the bottom of another. bottom 하면 바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느 산이든 꼭대기는 바로 뭐다? 항상 다른 산의 bottom, 바닥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만하지 말라 뭐 이런 뜻인 것 같네요. 그럼 다음 문장 또 살펴볼까요? 이번 문장도 역시 멋진 명언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는 the ear네요. ear 아시나요? ear 하면 귀죠, 귀. 그런데 그냥 귀가 아니라 of the leade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귀가 아니라 누구의 귀다? the leader. 리더 알죠? 그래서 리더의 귀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지도자의 귀는 주어가 되겠습니다. must. 강력한 조동사가 나왔네요. 꼭 이래야만 한다라는 뜻을 가진 조동사 must가 되겠습니다. ring이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ring이라는 뜻 아시나요? 우리가 명사로 쓸 때는 반지라는 뜻이잖아요. 고리라는 뜻도 있고요. 하지만 동사로 쓰일 때는 울리다, 울려 퍼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귀는 항상 울려야만 합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뭐가 울려야만 하냐면 with the voice. voice 아시나요? 목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울려야만 하는데 누구의 목소리냐? of the people. 사람들의 목소리로 울려야만 합니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늘 리더라는 것은 사람들의 귀를 열고 들어야만 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럼 오늘도 문장 배열하기 연습 함께 해볼까요? 이번 배열 연습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when을 접속사로 사용할 때 어떻게 영어로 배열하는지를 오늘도 함께 배워볼 텐데요. 영어 공부가 한 번 한다고 제가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는 훈련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웠을 때는 반복하는 훈련을 해서 그걸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접속사 when을 사용한 문장을 배열하는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 없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가 피곤할 때는 운전하지 마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문장에도 또 뭐가 들어있죠? 요 때가 들어있잖아요. 요 때가 바로 접속사 when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쓰냐, 일단 한글을 먼저 배열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when 때가 먼저 나와야 되죠. 그래서 때는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때는 영어는 이런 식이죠. 근데 뭐 할 때냐면 주어가 나와야죠. 이제 네가 어떨 때? 피곤할 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다르죠. 자, 네가 피곤할 때 뭐 하지 마라? 운전하지 마라라고 합니다. 근데 영어는 어떻게 쓴다? 마라를 앞에 써요. 하지 마라는 걸 먼저 하고 뭐 하지 마? 운전하지 마. 이렇게. 요것이 바로 영어 배열입니다. 그럼 요 순서대로 한번 영어를 배열해 볼 텐데요. 일단 때가 영어가 뭐죠? when이죠. when. 그래서 when을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그 다음 주어가 나와야죠. 주어는 너죠. 내가 피곤할 때니까 너가 어디 있죠? 여기 you가 여기 있네요. when you. 그리고 피곤하다를 영어로 어떻게 쓰냐면 피곤하다는 건 제가 행동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행동이 아닐 때 우리는 어떤 동사를 쓴다? 비동사. 네, 맞습니다. or. you are 어떨 때? 피곤할 때. 피곤하다는 동사 아시나요? tired죠. 너가 피곤할 때 이런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when을 앞에 쓸 땐 여기다 이렇게 쉼표를 적어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쉼표를 줍고 뭐 하지 마라? 마라를 먼저 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운전하지 마라고 할 때는 일단 don't를 먼저 씁니다. don't. 하지 마. 뭘 하지 마? 운전. drive. 그래서
When you are tired, 너가 피곤할 때는 don't drive, 운전하지 마라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떻게 말씀을 드렸죠? 요 when you are tired, 네가 피곤할 때라는 요것을 앞문장을 뒤에 써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don't drive를 먼저 써주셔도 돼요. 그래서 운전하지 마. 언제? When you are tired, 너가 피곤할 때. 이런 식으로 써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장도 살펴볼까요? 자, 두 번째 문장은 그가 책을 읽을 때 그는 항상 잠이 든다고 하네요. 자, 일단 역시나 때를 먼저 써줘야 되죠. 때를 먼저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어가 누구다? 그가. 그가. 근데 동사가 나와야 되죠. 동사는 뭐다? 읽다네요. 책을 읽는 건데 동사는 읽다니까 읽을 때. 근데 무엇을 읽냐? 책을 맨 마지막에 목적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가 책을 읽을 때 누구는 주어 또 나와야 되죠. 주어는 그는이 되겠네요. 자, 그는 이 주어입니다. 그 다음 동사 뭐죠? 동사는 잠이 든다고 하네요. 잠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항상이라는 단어, 요 어디다 넣어야 될 거예요? 항상. 요 항상이라는 단어는 동사 앞에다 써줍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말과 비슷하죠? 항상 잠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시나 때를 먼저 써줘야 되니까요. 때는 어디 있죠? when이죠. when. when. 그리고 주어는 그잖아요. 그 어디 있나요? he죠. he 여기 있습니다. he. when he. 그 다음 동사는 책을 읽는다니까 읽다가 동사네요. 읽다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read. 근데 여기에 왜 reads라고 되어 있는지 이제는 아시나요? reads라고 되어 있는 건 앞에 있는 he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제는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when he reads, 무엇을 읽는다? a book. 여기까지 딱 쓰면 이제 뭐가 됐다? 그가 책을 읽을 때가 완성이 됐습니다. 또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니까 주어를 또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런데 항상 잠이 든대요. 항상이란 단어를 먼저 써줍니다. 그래서 always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 잠이 들다를 쓰면 되는데 잠이 들다라는 동사가 fall을 써요. fall asleep 하면 잠이 들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falls asleep 하면 잠이 듭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도 s가 붙어있다? 여기 s도 당연히 he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이다 라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그가 책을 읽을 때 그는 항상 잠이 듭니다 라는 문장도 어떻게 한다? When he reads a book 이라는 요 문장을 요 뒤쪽에 이렇게 써줘도 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는 항상 잠이 든대요. 언제? 그가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써주셔도 역시나 마찬가지 문장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장 배열도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번 문장은 나는 어렸을 때 초콜릿이 정말 싫었어 라는 문장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역시나 한글 배열 없이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연습을 해봐야만 하잖아요. 본인들도 한 번씩 영상을 멈추고 본인이 한 문장의 배열과 제가 한 문장의 배열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장 배열 해보겠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라는 문장을 먼저 써야 되죠. 자, 영어는 당연히 때부터 먼저 써야죠. 그래서 when을 쓰고 내가 어렸다라는 걸 쓰면 되니까 주어는 I가 되겠네요. 나는 어렸었다. 내가 어리다는 영어 아시나요? I was. 왜 was를 썼다? 과거잖아요. 옛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동사의 과거인 was를 썼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년이다 라고 하는 건 a little bo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hen I was a little boy, 내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가 문장이 완성이 되었네요. 자, 쉼표 찍고요. 자, 그 다음 나는 초콜릿이 싫었다 라고 하면 주어 다시 써야죠. I 쓰고 싫었다라는 단어 아시나요? hated. hate가 싫다란 단어예요. 그래서 hate의 과거형은 요 뒤에 ed를 붙여서 hated라고 합니다. 그래서 난 정말 싫었어. 뭐가 싫었냐면 chocolate. 초콜릿이 싫었다고 하는 문장이 완성이 되었네요. 자, when I was a little boy, 내가 어렸을 적에 I hated chocolate. 나는 초콜릿이 정말 싫었어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떤가요? 이런 접속사 when을 사용한 문장도 몇 번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죠? 중요한 건 when이라는 걸 넣고 문장을 한번 쓴 다음에 다시 주어와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을 한 번 더 쓰는
이렇게 생긴 이런 모양이 단순히 when 말고도 많은 접속사들이 이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쓰이니까요. 앞으로 저와 함께 when 이외에도 다양한 접속사들에 대해서도 배워볼 테니까요. 다른 접속사 문장도 다음에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공부 후원을 위해서 땡스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께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영어 공부는 그런 감사한 분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지니까요. 앞으로도 제 공부가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되었다라고 하시면 많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